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연히 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이 채널을 알게 됐다고 하시는 분인데 항공우주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세요. 제 채널을 알게 되고 공부에 대한 제 견해가 바뀌게 됐다고 하십니다. 자, 공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은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자, 미국에 진출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사실 공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저도 님처럼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28살까지 살다가 28살이면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도 마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 2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석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학벌 사회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거의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다고 하죠. 학점을 만들고 영어 점수 몇 점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 그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슨 시험을 패스해가지고 무슨 고시를 패스해서 뭘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냥 정해진 코스가 그냥 있어요, 인생에. 그리고 그거를 어른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데서 살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세뇌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뇌라는 게 꼭 북한만 막 무슨 세뇌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세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게 돼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미국에서 일단 제 석사 과정 때 저희 지도 교수가 그, 그 동네에서 하는 과학 박람회 고등학생들이 하는 과학 박람회 심사위원으로 초청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도 한번 미국 고등학교 구경해 볼래? 심심하지 않니? 하면서 이제 저희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 학생들을 같이 데려가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박람회인데 뭐냐면 학생들이 어떤 과학을 주제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아무거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연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판에 박힌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궁금한 내용들을 막 조사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항공우주공학자가 꾸민 친구들은 이렇게 미국의 그런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데를 견학을 해보고 그리고 본인이 조그만한 뭐 로켓도 만들어보고 뭐 물풍선이든 뭐 가스를 이용한 거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보고 막 그걸 쏴보고 그렇게 해서 느낀 것들을 굉장히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판에 박힌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주입식 공부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은 공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곳, 미국의 주택가인데, 주변에 이제 중고등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학생들 보면은 집에 일찍 갑니다. 집에 일찍 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2시면 집에 가요. 2시.
저는 한국에서도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에서는 그래서 요새 고등학교는 한국 고등학교는 몇 시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면은 뭐 아침 7시 반에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아침 뭐랄까 자율학습 하다가 7시 시작하면은 수업하고 점심시간 때 밥 먹고 이제 한 오후 한 3, 4시쯤 끝나면은 이제 간단하게 저녁 먹고 와서 또 학교 와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하고 그래서 뭐 밤 11시까지 하고 근데 그 11시에 또 그거 끝나고 또 밤 학원을 다니는 애들 있어요. 밤 학원 다니고 되게 힘들게 살고 막 주말에도 학원 다니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사립 크리스천 미션 스쿨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운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만든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던 이유는 그 학교가 막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학 입시 패스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강요해가지고 막 대학 보내는 데가 아니라 어, 크리스천 교육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 크리스천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면서 중학교 때 뭐 이제 고등학교를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저도 막 특목고를 가야 될까 외고를 가야 될까 막 되게 고민했었어요. 뭐 그리고 있잖아요. 그 한복을 입는 특목고 있잖아요. 여기도 막 고려를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때 그 주변 그 크리스천 사립고등학교 다니는 형 누나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늘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뭐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 다 교복 입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그냥 뭐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그냥 사복을 입고 다니는 자유복을 입고 다니는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공부에 큰 압박을 받지 않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학교에서 주중에 막 수요일 같은 날 수요일 아침에는 공부를 안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그런 분위기여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자꾸 압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도 뭐 대학 좀 많이 보내야 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막 보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부모들의 압박이 오고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게 분명히 크리스천 사립고등학교였는데 이 부모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막 변하게 되니까 결국엔 크리스천 사립고등학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고 뭐 그렇게 세상의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그렇게 가라고 분명히 설립자이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학교를 설립하셨는데 부모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부모들이 자꾸 이제 이 고등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그들이 이 고등학교에 보낸 이유는 이제 다른 일반 고등학교는 막 이렇게 일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청소년인데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애들이 일진을 형성하고 막 학폭 있고 막 그런데 적어도 이제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뭐 학폭 같은 게 없었어요. 학폭 같은 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기껏해야 경험했던 학폭이라는 게 쉬는 시간에 뭐 문제집 훔쳐가고 뭐 그 정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남자애들끼리 막 복도에서 이렇게 서로 막 뭐 가끔 막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막 얼굴 주먹을 때리고 막 그러다가 좀 싸움으로 번지고 친구들이 말리고 뭐 그 정도는 있었는데 일진 같은 게 없었어요. 학폭 이런 게 없었어요. 방금 말한 것도 학폭이면 학폭이지만 제 말은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연합을 형성해서 막 우리 일진이다 하는 애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이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애들이 좀 삐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 보내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 마인드도 없으면서 부모들이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여기 가면 그래도 애들이 술 담배 잘 안 하고 애들이 여기 가면은 그래도 막 일진 없고 뭐 그러니까 보내는 거야.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자꾸 우리도 대학은 좋은데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가 다니고 있는 동안에 학교 다니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교복을 입게 됐어요. 부모들이 압박을 했대요. 공부시키려고 계속 학부모 위원회에서 학교를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엔 그 자유롭고 건강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교복을 입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선도부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도부가 막 이렇게 선도부 명찰 차고 다니면서 저희가 원래 두 발이 자유였거든요. 두 발이 자유였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선도부가 생기고 뭐 눈 밑 1cm 뭐 이렇게 내려오면은 가위로 막 잘라버리고 막 바리깡으로 잘라버리고 그런 문화가 생기면서 이게 크리스찬 문화가 아닌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올해 고등학교 보낼 때 뭐 서울의 명문대 몇 명 보냈는지 막 카운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기독교적인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그런 크리스천 사립 고등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허울만 크리스천이지 세상 고등학교, 세상 특목고랑 똑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그걸 롤모델로 삼아서 대학 좋은 데 보내려고 막 애쓰는 그런 크리스천 사립 고등학교로 다 변질돼 버렸어요. 요새는 어떤 크리스천 사립 고등학교까지 생기냐면은 기숙사를 가지고 기숙사 생활 시키면서 막 열심히 수능 공부 시키는 막 그런 크리스천 학교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크리스천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기독교적인 교육이 되려면 신앙, 정말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자녀 교육을 하냐면 일단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공립고등학교나 뭐 공립초중고등학교에 안 보냅니다. 미국도 크리스찬 사립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사립고등학교들은 대부분 사실 좀 한국의 그런 명문고등학교랑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애들 교복 입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 되게 열심히 시키고 대학 막 보내고 좋은 데 막 보내고 막 그런 크리스천 사립 고등학교들이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천 스쿨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굉장히 세속화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막 명문대 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포커스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진짜 미국에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냐면 홈스쿨링을 합니다. 홈스쿨링.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홈스쿨링 하면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문제 있는 애들이 학교 적응 못하는 애들이 학교에 사고 치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애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홈스쿨링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길러지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미국에서 백인들만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중등부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제가 거기까지 가서 교사를 한 이유는 일단 뭐 중등부 주일학교 교사는 한국에서 늘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가서도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었고 한인교회에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한인교회보다는 미국 현지 교회를 다니자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현지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 미국 크리스천들의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창조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창조론, 즉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는 기독교의 성경을 바탕으로 한 창조론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립고등학교에서만 잘하신 분들은 이제 진화론밖에 안 배우실 거예요. 생명이 우연히 탄생되어서 진화됐다. 뭐 거의 이거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거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공립고등학교 있잖아요. 공립고등학교에서는 미국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미국은요, 이 홈스쿨링이 굉장히 크리스천들 사이에 대세고, 이 홈스쿨링이야말로 이 미래에 앞으로 이 다가올 세대에, 이 약해지는 세대에 정말 자녀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홈스쿨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홈스쿨링에서 이제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만나는 이제 성인 어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진화론에 빠져 있고 절반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립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홈스쿨링, 크리스천 홈스쿨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창조론을 믿게 되는 그 원천은 뭐냐면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안 가고 홈스쿨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과학책이 또 따로 나와요. 홈스쿨링 전용책에서 보면은 첫 번째 과학책을 딱 펼치나 홈스쿨링. 저도 이제 그 홈스쿨링 책을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저는 지금 아직 자녀를 홈스쿨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신앙 교육을 위해서 홈스쿨링 교재를 사가지고 자녀한테 이제 가르쳐 주려고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첫 페이지 과학책을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과학책이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교육의 힘이죠. 아시겠죠? 자, 왜 갑자기 이런 신앙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하게 됐냐면 님이 제 채널을 알게 되고 공부에 대한 견해가 바뀌게 됐다고 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와 더불어 전부터 미국 유학에 관심이 있었고 미국 대학에 들어가 제가 정말 재미있고 좋아하는 우주와 공학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코트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왜 크리스천 어떤 식의 교육에 대해서 왜 말하는지 알겠죠? 자,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미국은요, 자, 미국의 이제 기본 교육은 고등학교까지예요. 초, 중, 고등학교예요. 여기서 공립고등학교를 나왔냐, 홈스쿨링을 했냐, 이 딱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도 크리스천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립고등학교는 이거예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명문대도 들어가고 뭐 그럴 거야. 이런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미국에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홈스쿨링을 합니다. 홈스쿨링. 그리고 이제 신앙에 관심이 없고 이제 무종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녀를 그냥 가격이 저렴한 공립고등학교, 공립초중고등학교에 보내요. 그러니까 님이 미국의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인들의 절반은 공립초중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크리스천 사립초중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미국의 대학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학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무신론적인 좌파 진보적인 사상과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주로 가르칩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 미국의 대학교들이 미국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초창기에 건국되었을 당시에 미국은 이제 청교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정신으로 미국의 건국이 이루어졌고, 미국이 건국되던 당시에 미국의 최고 명문대들은 대부분 누가 세운 거냐면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 명문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설립자 비석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몇 년도에 여기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후대에 이 기독교 정신이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크리스찬 리더가 양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세속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세운 학교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미국이 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명문대에서는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좌파화되어 있고 진보화되어 있고 무신론적화되어 있고 진화론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님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시기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님이 탄탄한 신앙의 그거 없이 엔지니어링 쪽으로 혹은 과학 쪽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무신론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크리스천 미션 스쿨을 나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그 수업으로 이제 과학 수업으로 생명과학 관련 수업이었는데 진화론에 대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의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발견했던 다양한 핀치 새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거북이들 이런 것들에 그가 분류했던 사진들과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면서 생명체가 진화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교수님께서 막 발표를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크리스천 사립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에 대한 확실한 토대가 없으니까 그 대학교 때 그 진화론 수업을 듣고 저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신론자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다시 신앙을 찾게 됐냐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한국에서 주한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미군 병사가 그 미군의 보급품으로 나오는 그런 성경책 그거를 저에게 주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와가지고 저를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을 다시 찾게 됐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미국 병사가 성경 그 마태복음으로 같이 영어로 막 영어를 알려주면서 막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때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성역 공부하는 걸 수락을 했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진화론이 틀렸고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건 언제였냐면 제 박사과정 때 교수님께서 이제 같이 조인트로 연구하는 그 모임을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은 뭐냐면 그 GPU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죠. GPU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의료 의료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야였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생명과학 연구하는 그룹이랑 조인트로 많이 이제 저를 엮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면 그 고등학교 때나 이제 한국 고등학교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진화론에 대한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사실 진화론의 가장 기초는 생명체가 우연한 계기로 탄생되었다는 거잖아요. 밀러의 가설이라고 하죠. 그 원시 대기에 원시 바다에 뭐 아미노산 같은 그런 영양분이 풍족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벼락이 쳐가지고 우연히 생명이 탄생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밀러라는 사람이 가설을 세우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밀러의 이제 초창기 가설을 증명하기 이제 후대 과학자들이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제가 같이 연구했던 그 그룹도 이제 밀러의 가설을 증명하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사막에다가 왜 사막까지 가냐면 생명체가 거의 없는 그런 환경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막에다가 그런 모래밭만 있는 그 불모지에다가 물탱크 엄청난 큰 그 물탱크를 갖다 놔요. 그리고 여러 개 그리고 원시 그런 바다에 필요한 그 모든 세포가 그 세포의 구성원 될 수 있는 영양분을 그 물에다 다 타놔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막 우연히 전기 에너지 벼락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가합니다. 몇십 년 동안 생명이 탄생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탄생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하는 뭐 박사들이랑 같이 이제 토론도 해봤는데 그걸 연구하는 박사조차도 생명이 우연히 탄생됐다는 확신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자기 박사과정 마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진화론 계속 연구하면은 돈이 연구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학비 되려고 그냥 하는 거지. 자기도 이 진화론이 증명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박사과정 내내 5년 동안 맨날 전기 에너지 가해도 세포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졸업해서 또 갔어요. 그럼 다음 박사과정이 와가지고 또 5년간 막 해도 안 생긴다는 거죠. 몇십 년간 해도 안 생긴다는 거죠. 증명할 수 없다라고 본인들도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본인 논문에는 이제 계속 증명해 나갈 거다라고 써야겠죠. 왜냐면 그걸로 본인들이 이제 연구비 받았으니까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에 대한 진화론이 이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저도 그거를 눈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다 하게 되냐면 님이 지금 과학도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을 꿈꾸는 꿈나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에 대한 확실한 그런 토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라는 사상에서 이제 계속 발전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과학을 너무 심취하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과학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이 신은 없다라는 걸로 이제 세상 과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그들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이 없다 이런 거를 그들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이 있다 그들은 그거를 증명하는 시도조차 해보고 싶지 않은 집단이에요. 왜냐면 그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수들이 그런 움직임을 그런 연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학에 섣불리 발담궜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어떤 베이스가 없는 채 섣불리 뭐 미국 같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에 가는 거는 좀 본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믿음을 확고히 한 후에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우주공학. 자, 항공우주공학을 여러분들이 님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이제 우주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근데 인간이 지금 과학책에 나오는 우주야말로 굉장히 진화론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우주가 탄생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형성돼 왔다라는 그 썰 자체도, 물론 이건 생명에 대한 진화론은 아니죠. 근데 우주 탄생도 굉장히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우주 탄생을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밑밥 끝에 이제 본격적인 본론을 얘기해 보자면, 일단 본격적인 본론 얘기해 보자면, 님이 항공우주공학은 지금 바로 미국에 전공한다 하더라도 대학교 입학은 되겠지만 그 후에 대학원 진학도 뭐 공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실제로 항공우주공학을 진지하게 하는 나라예요. 정말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결국엔 다 국방 기술이에요. 왜 그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소련이랑 미국이랑 왜 달에 먼저 로켓 쏘는지 경쟁을 했냐면 그게 결국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는 그 기술이랑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왜 자꾸 자기들도 로켓 쏠 수 있다, 달나라에 갈 수 있다, 자꾸 왜 주장을 하냐면 우리도 미국으로 맘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항공우주공학자들은 취업할 때 대부분 그 직장이 이제 국방기술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요구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인들은 유학을 가면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시작하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먼저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권까지 가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 영주권 취득 후에 5년 이상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항공우주공학을 바로 전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님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연구 방향을 좀 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인생의 끝은 뭐 항공우주공학을 한다고 쳐도 그 전에는 좀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어, 저도 이제 기계 관련 부품 회사에서 좀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특히 자동차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 여러 경력자 출신들이 있지만 일단 항공기 만드는 회사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랑 굉장히 비슷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이 훨씬 우위의 기술이겠죠. 하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도 어,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이랑 굉장히 비슷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같은 거를 일단 하셔가지고 일단 취업을 하신 후에 그 후에 이제 시민권을 딴 후에
자동차 업계에 있었던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관련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시민권을 따기 힘들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분야도 있어요. 항공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요즘 전투기나 뭐 비행기, 여객기에도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동 항법 시스템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요새는 다 자율 주행하는 비행기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우주 항공공학 기술에 뛰어들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나 뭐 인공지능 반도체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먼저 공부를 하면은 그런 거는 취업하는데 전혀 외국인도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 걸 한 후에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딴 후에 항공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나 항공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항공기에 들어가는 무인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을 쪽으로 좀 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 플랜이 있다면 장기 플랜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딴 후에 항공기 연구를 하면 되지만 일단은 당장 미국을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학교 졸업하고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실까 계속 기도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우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항공공학 쪽으로 계속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사실 우주항공공학에 관한 영상을 몇 개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 영상 뒤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로 미국에서 이제 과학을 공부할 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탄탄히 하시고 둘째로 미국 시민권이라는 큰 인생의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우회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꿈이 있으면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랑 비슷한 분야에서 미국 시민권 없어도 취업 가능한 거를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시민권 딴 후에 항공공학 쪽으로 진출하시면 될 것 같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